이번 강은 테이블을 다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목록을 출력했죠. 그 목록을 수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했는데 그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본 셀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커스터머 셀을 정의해서 데이터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만든 커스텀 셀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델리게이트 패턴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뷰를 사용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뷰에 반영해야 되겠죠.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수도 있고 기존 컨텐츠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이동될 수도 있죠. 이 과정은 데이터와 뷰와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동작에 의하지 않고 데이터만 알아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뷰에다 반영해야 될 겁니다. 뷰를 통해서 사용자가 수정하는 동작이 일어났어요. 그럼 뷰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데이터로 반영해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뷰와 데이터 서로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상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테이블 뷰를 이용한 수정 중에 먼저 가장 간단한 동작이 있습니다. 밀어서 셀 삭제하기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테이블 셀이 있습니다. 터치를 해가지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밀면은 삭제 버튼이 나타나요. 굉장히 간단한 삭제 동작이죠.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에 있는 commit editing style for row index pass가 들어가 있는 메소드를 작성만 하면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안에 내용은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이 그냥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의 동작을 만들어야죠. 그때 이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이 메소드에서는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테이블 뷰를 삭제하는 동작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삭제 버튼에 대한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델리게이트에 있는 타이틀 for delete confirmation 버튼, 좀 길죠?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대신 나타날 이름을 제공해주면 삭제 버튼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는 데이터도 변경해야 되고 뷰도 변경해야 되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배열을 가져갈 겁니다. 별의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뭐죠? 바로 뷰를 변형하는 거죠. 테이블 뷰에는요. 테이블 뷰에 있는 셀, 섹션들에 대해서 추가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는요. 섹션 단위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변형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 단위로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하고 삭제하는 동작이 여러 번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와 셀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배치 작업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begin 그 사이에 추가 삭제한 동작을 작성하고요. end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리로드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요. 테이블 뷰에는요. 데이터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리로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리로드되는 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로드 데이터는 전체 테이블, 전체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사용합니다. 모든 셀들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엔 섹션 단위예요. 해당 섹션에 있는 내용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로드 로우, 로우 단위로, 개별 셀 단위로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리로드 로우 해가지고 해당 인덱스 패스에 대한 배열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읽는 리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뷰 수정하는 기능을 구현할 만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테이블 뷰에 데이터 소스에 있는 commit rowet 이런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이 내부에는 데이터를 삭제할 겁니다. 삭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이블 뷰 셀을 삭제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모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데이터를 먼저 삭제하고
혹은 데이터를 추가하고 뷰에다가 반영해줘야 됩니다. 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다가 선택한 인덱스 패스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해당 인덱스 패스에 대해서 셀을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배치 모드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셀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네 번째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셀도 마찬가지로 삭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0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가 추가돼요. 그럼 그 해당하는 셀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다수의 셀에 대해서 추가 삭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럴 때는 비긴과 엔드 사이에 작성해야지 안정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뷰를 이용해서 삭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와 추가를 다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뷰 자체의 수정 모드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테이블뷰의 수정 모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테이블뷰의 is editing 혹은 set edit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정 모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수정 모드로 변하게 되면 각 셀마다 그 앞에 수정을 위한 컨트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정하는 컨트롤은 각 셀마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셀이라 하더라도 수정 모드로 바뀔 때마다 그 수정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정을 위한 컨트롤은 셀의 선택 모드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 모드 중에 뭐가 있느냐? 수정 모드 중에서 다중 선택 모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앞에 나오는 컨트롤이 이렇게 체크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수정 모드로 변환할 때 선택 모드 따라 컨트롤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테이블이 수정 모드로 변화했을 때 각 셀마다 수정 컨트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에디팅 스타일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각 셀마다의 에디팅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있는 테이블 뷰, 그 다음에 이 인덱스 패스에 해당하는 에디팅 스타일을 반환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해당 인덱스 패스에 해당하는 수정 모드는 반환되어 있는 값으로 되겠습니다. 이 에디팅 스타일에는요, non 수정하지 않겠다, delete 마이너스 기호가 나타납니다. 삭제하기 위한 용도죠. insert 플러스 형태의 컨트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정 모드로 들어간 테이블 뷰에서 이제 수정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수정하는 기능이 동작해야 됩니다. 삭제하기 누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밀어서 셀 삭제하기 할 때 동작했던 메소드 있죠? 그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밀어서 셀 삭제하기 그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추가하기와 삭제하기가 동일한 메소드가 동작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메소드의 두 번째 파라미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에디팅 스타일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그럼 이 에디팅 스타일을 이용해서 만약에 삭제하기 모드다 그랬을 때는 셀을 삭제하는, 물론 데이터도 삭제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삭제 모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else 삭제하기 아니면 추가하기 되겠죠. 셀을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 셀에 대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셀 위치 이동은요, 수정 스타일로 가더라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싶으면은 두 가지 메소드를 일단 만들어야지 활성화됩니다. 데이터 소스에 있는 거요. 테이블 뷰에 can move row의 인덱스 패스 있죠? true로 반환되어 있는 셀만 이동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테이블 뷰에 move row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지, 작성해야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 모드로 가게 되면 이 두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럼 셀 오른쪽에 셀 이동을 위한 핸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핸들을 이용해서 셀을 위로 끌었다 밑으로 밀어가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의 이동을 마치게 되면은 그때 뭐가 동작하느냐? 테이블 뷰에 move row에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전달되는 이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테이블 뷰에 셀을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 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엔 뭐가 다르냐? 테이블 뷰의 셀은 사용자의 동작에 의해서 셀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셀의 위치를 이동시켜줄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만 만들면 되느냐? 데이터에 반영해주는 코드만 만들면 됩니다. 한번 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 뷰에 move row의
원본 위치와 이동 대상의 위치가 인덱스 스페이스로 전달이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위치에서 소스에서는 삭제하고요. 새로 옮겨갈 위치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데이터 반영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셀 이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수정항을 해봤습니다. 셀을 삭제하기도 하고요. 추가하기도 하고 위치를 이동시켜도 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앱을 만들다 보면요. 단순히 테이블 뷰 하나의 수정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 자체의 편집 모드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편집하고 싶으면 편집하는 버튼이 필요하죠. 수정 버튼이 있을 겁니다. 신에다가. 근데 이 버튼은 계속 수정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죠. 수정 상태로 누르게 되면은, 수정 상태로 바뀌게 되면은 그 수정하는 버튼 제목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뀌죠? 완료 혹은 취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다른 뷰들도 마찬가지로 수정 상태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화면에 테이블 뷰 하나만 있다면 테이블 뷰 하나만 수정 모드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다른 많은 것들도 수정 상태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씬에다가 이 지금 상태가 수정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씬의 수정 행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뷰 컨트롤에는요, 이렇게 수정 상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어요. 이지 에디팅이라고 부르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 프로퍼티는 많은 걸 해주진 않아요. 사실 그냥 현재 수정 상태인지 아닌지 개발자가 코드를 짤 거를 자기가 미리 준비해 준 겁니다. 요건 좋습니다. 뷰 컨트롤에는 에디트 버튼 아이템이 있습니다. 얘는 바 버튼 아이템인데요. 얘는 수정 모드 따라서 수정 완료 상태가 자기가 알아서 변해요. 이건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정 상태로 바꾸기도 하고 수정 상태에서 완료로 바꾸기도 하죠. 그때 이벤트, set editing이라는 메소드를 재정해서 만들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수정 버튼 누르게 되면은 set editing이 동작하면서 그때 씬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수정하는 상태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set editing 이용해서 수정이 마쳤다. 그랬을 때는 씬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수정 상태를 마치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씬에 있는 이 수정하는 기능, 수정 상태에 관련된 API들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씬에 있는 하이뷰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뷰 컨트롤을 제공해주는 수정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디드로 돼서요. 일단 수정 버튼을 화면에 나타나도록 만든 코드입니다. 만약에 툴바를 사용한다. 툴바의 아이템에다가 뷰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는 수정 버튼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화면상에 수정하기 버튼이 나타나겠죠. 그 버튼을 누르면 Set Editing이 동작합니다. Set Editing을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 뷰의 에디팅 모드를 변경해 준 코드가 됩니다. 그럼 알아서 수정하기, 수정 끝나면 완료하기 상태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테이블 뷰도 수정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씬에 대한 수정 모드를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는 셀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출력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봤던 셀은 기본 셀입니다. UIKit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기본 셀, 이미지 뷰 하나, 레이블 하나 혹은 2개짜리. 미리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스타일을 넘어선 컨텐츠를 출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셀에 보면은 컨텐츠 뷰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좀 더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어요. 왜냐? 아웃렛 연결할 수가 없죠. 액션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셀을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셀의 모습을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에 관련된 아웃렛이나 액션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테이블 뷰 셀에다가 커스텀 만든 셀을 등록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클래스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과정으로 합니다. U의 파일 템플릿에서 코코아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는 UI 테이블 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요. 언어는 스위프트로 해서 Next 누르면은 셀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래스는요, UI 테이블 뷰 셀을 상속받은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셀 클래스를 맞췄다면 이제 우리는 인터페이스 빌더 이용해서 셀을 테이블 뷰에 프로토타입 셀로 등록을 할 겁니다. 셀을 추가하고요. 셀에 대한 스타일을 커스텀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셀을 디자인하죠. 필요한 레이블, 이미지 뷰, 혹은 스위치, 혹은 세그먼테이드 컨트롤. 내가 필요로 하는 컨트롤, 뷰들을 배치해서 셀을 디자인합니다. 그 다음에 셀에 대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셀 아이디는 우리가 코드 이용해서 DQ할 때 사용하는 그 아이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셀의 세 번째 인스펙터 가게 되면은 클래스를 선택한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많이 빼먹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 가서요, 우리가 아까 만든 셀로 선택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셀 디자인도 마쳤고요. 셀 클래스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만든 셀에다가 데이터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아웃렛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셀 디자인했습니다.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이미지 뷰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미지 뷰 아웃렛 프로퍼티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 때는요, 엑스코드 에디터를 보조 모드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오른쪽에 셀 파일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 점프바를 이용해서 직접 파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느냐, 아웃렛을요 뷰 컨트롤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뷰 컨트롤에 연결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돼요. 그리고요, 셀에 대한 클래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페이스 빌더는 왼쪽에 작성하고 있는 타입과 오른쪽에 작성하고 있는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셀에 대한 클래스 설정까지 맞춰줘야만 이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으로 만든 셀 클래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프로덕트 셀로 만들었고요. 부모 클래스는 UI 테이블 뷰 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웃렛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웃렛의 이름을 만들 때는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만드세요. 부모 클래스, 즉 UI 테이블 뷰 셀에는 어떤 프로퍼티가 있죠? 이미지 뷰, 텍스트 레이블,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아웃렛을 만들어야만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부모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요, 에러는 안 납니다만 셀의 디자인이 깨지게 됩니다. 이제 커스텀 셀을 사용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셀을 만들어서 테이블 뷰에 제공해주는 데이터 소스, 거기서 셀을 만드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 셀 포 로우 인덱스 패스 있죠. 이번엔 테이블 뷰에서 DQ합니다. 이 아이디를 가진 셀을 얻어오는데 이때 우리가 얻어온 셀은 UI 테이블 뷰 셀이 아니죠. 뭐죠? 우리가 만든 커스텀 셀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입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예, 옵셔널이 있기 때문에 옵셔널은 여러분들이 옵셔널 바인딩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에 대한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타입 캐스팅 했기 때문에 타입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 셀에 있는 프로퍼티 이용해서 아웃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셀을 이용해서 테이블 뷰에 셀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렛 이용해서 컨텐츠 출력하는 걸 해봤었죠. 우리가 셀을 만들 때 화면상의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의 뷰만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 있죠. 셀 선택 이벤트가 아닌 셀 고유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이벤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스위치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세그먼테이드 컨트롤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셀에 컨트롤 배치하죠. 컨트롤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겁니다. 이벤트는 타겟 액션으로 만들면 됩니다. 타겟 액션은 셀에다가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액션 메소드에서 이 이벤트가 미치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룰이 있을 거예요. 셀 내부의 내용을 살짝 바꾼다거나 셀의 모습을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는 커스텀 셀 클래스 내부에서 처리를 다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 즉 뷰 컨트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사실 테이블 셀에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엔 델리게이트 이용합니다. 위임 패턴, 델리게이트 패턴 이용해서 커스텀 셀의 이벤트를 처리해야 됩니다.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셀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 만들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트 프로토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 셀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델리게이트로 위임하도록 코드를 짜줘야 돼요. 코드를 옮기면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로 위임하기 위해선 이 델리게이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테이블 뷰 셀의 델리게이트가 될 것인가, 그 객체를 연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연결이 됐다 그러면 테이블 뷰 셀의 델리게이트, 그 프로토콜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셀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셀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에다가 컨트롤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 클래스로 타겟 액션 이용해서 이벤트에 대한 액션 메소드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로 위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프로토콜, 간단히 프로덕트 셀 델리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하기 위한 메소드가 있겠죠. 그럼 셀 클래스에서는요, 버튼이 눌렀을 때 델리게이트에게 위임합니다. 코드를 옮기면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 정의한 메소드를 호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지정하기 위해선 델리게이트 프로퍼티가 필요하죠. 그에 대한 타입은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델리게이트 패턴을 좀 더 정교하게 구현해 볼까요? 일단 뭘 할 거냐? 이벤트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델리게이트를 클래스 전용으로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이벤트 식별 정보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 셀을 누르게 되면은 어느 셀을 눌렀나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델리게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 위임하게 될 때 그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만들 때 프로토콜에 위임하는 메소드에는 식별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문자열로 코드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셀 클래스에는요, 위임을 할 때 식별 정보를 같이 전달합니다. 근데 이 식별 정보는 이미 셀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식별 정보를 위해서 프로퍼티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식별 정보는 셀이 만들어지면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클래스 전용으로 만들기. 델리게이트는요, 대부분 위크로 만듭니다. 왜 위크로 만들까요? 메모리 리익이 발생할까봐. 즉, 스트롱 레퍼런스에 의한 상호 참조에 의해서 메모리 리익이 발생할까봐 델리게이트를 위크로 주로 만듭니다. 위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클래스 전용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셀에서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이벤트 처리한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테이블 뷰에서 셀을 만들면서 델리게이트 패턴을 사용해서 위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셀을 생성하는 메소드에서 셀을 만들면서 델리게이트 설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셀이 필요로 하는 식별 정보도 같이 설정해 줄 거예요. 테이블 뷰에 셀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뒷귀에서 셀을 만들죠. 셀의 델리게이트는 어느 객체가 될 것인가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셀프, 즉 뷰 컨트롤러에서 작성했으니까 뷰 컨트롤러가 셀의 델리게이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셀은 식별 정보 필요하죠. 셀을 만들면서 셀에 대한 식별 정보도 같이 저장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셀은 델리게이트에게, 즉 여기서는 뷰 컨트롤러에게 식별 정보를 토대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나요? 아직이죠. 뷰 컨트롤러가 셀의 델리게이트 역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프로토콜에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야죠. 전달되어 오는 정보는 셀의 식별 정보가 전달될 겁니다. 그걸 토대로
셀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델리게이팅, 뷰 컨트롤러가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 셀 이벤트 처리를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스텀 셀을 만들고 커스텀 셀에 대한 이벤트를 델리게이트로 처리하는 방법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테이블 하나 만들어놨어요. 기본 셀을 이용해서 이미지와 글자를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뷰 컨트롤러는 테이블 뷰에 대한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 이름과 가격, 이미지를 담고 있는 배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어요. 기본 셀로는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 가서요, 이제 셀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 셀을 이용해서 데이터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텀으로 셀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셀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아웃렛이 필요하죠. 그래서 클래스 만들 겁니다. 뉴 파일 가서 클래스 템플릿으로 갑니다. 상속은 UI 테이블 뷰 셀을 상속받도록 만들고요. 아이템 셀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셀 클래스가 만들어졌네요. 스토리보드 가서 이 셀에 대한 클래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셀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 탭 클래스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필요하죠. 아이디는 아이템 셀이라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셀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웃렛이 필요합니다. 아웃렛을 연결할 거예요.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에는 그에 대한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점프바를 이용해서 코드를 전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 아웃렛을 연결할 겁니다. 선택하고요. 쭉 끌어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에 클래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아웃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웃렛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UI 테이블 셀에 있는 속성과 다른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점이 주의할 점입니다. 이렇게 아웃렛을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뷰 컨트롤 가서 셀 제공해주는 코드를 마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셀 만든 코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셀을 만들 때 베이직 셀이 아니고 아이템 셀을 가져옵니다. 이 셀은요, 이제 클래스가 뭐가 될까요? 아이템 셀이 되죠. 셀에다가는 이제는 네임 레이블에다가 텍스트에서 아이템에다가 네임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미지에다가는 아이템 이미지에다가 아이템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셀의 가격 태그 에다가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커스텀 셀을 만들고 클래스 연결하고요. 아웃렛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서는 커스텀 셀 객체를 가져와서 값을 넣어주고 셀을 반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런을 해보면 이제는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셀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셀 높이가 좀 맞지는 않네요. 이거는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셀의 높이를 지정해주거나 테이블 뷰 이용해서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셀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에 이벤트가 발생해서요. 좋아요 버튼은 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날 겁니다.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 셀에다가 액션을 만들 겁니다. 네, 셀 선택이 됐네요. 액션 만듭니다.
셀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델리게이트에게 위임을 하죠. 델리게이트에게 이런 델리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프로퍼티가 필요하죠. 이 델리게이트 프로퍼티는 타입을 우리가 프로토콜로 만들 겁니다. 이름을 item like delegate로 만들고요. 프로토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파일로 만들어도 되고요. 하나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like item이라는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있는 거는 생략을 좀 할게요. 그럼 셀은 이제 이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좋아요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뷰 컨트롤 가지고 델리게이트 역할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테이블 뷰에 셀에 대한 높이를 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컨트롤 가서요. 이 뷰 컨트롤러는 셀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죠. like delegate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셀이 위임해주는 메소드가 동작할 겁니다. 콘솔에 출력해가지고 이벤트 위임이 성공적으로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셀에다가는 셀에 이벤트를 위임받을 객체가 누구인지를 지정해줘야죠. 셀에 이벤트 받으면 셀프, 즉 뷰 컨트롤러가 이벤트를 위임받아 처리하겠다가 됩니다. 한번 런 해보고 좋아요 버튼 눌렀을 때 셀에 받은 이벤트를 뷰 컨트롤 위임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고요. 좋아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셀에 받은 이벤트를 델리게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뷰 컨트롤러가 위임해서 처리하는 예제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록형 신 두 번째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뭘 했죠? 목록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걸 봤습니다. 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뷰에 변경이 생기면 데이터에 반영해야 된다. 데이터 변경이 생기면 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을 커스텀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기본 셀로는 불가능한 컨텐츠를 출력하기 위해서 셀을 커스텀 만듭니다. 셀 클래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빌더 이용해서 커스텀 셀을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등록하고 IB 아웃렛 이용해서 셀의 컨텐츠 출력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셀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델리게이트 이용해 처리했습니다. 셀은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위임을 했었죠. 위임이 되는 뷰 컨트롤 만들었습니다. 뷰 컨트롤은 셀에서 위임을 받아서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록형 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